안녕하십니까. 결국 우리 사법부가 이재명, 민주당 이런 데 그 괴물 독재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이렇게 부끄러운 치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개딸 권력의 굴복에서 사법부가 완전히 꼬리를 내려서 오늘 마지막 대북 송금 재판까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무기 연기한다. 이재명에 대해서만 연기한다. 이런 데 그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화영하고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9월 9일 날 정식 공판 절차로 재판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화영 측도 뭐냐면 이제 이거 우리도 재판을 중단해달라. 왜냐? 8월 달에 그 배상윤이가 KH그룹 들어오면 그럼 이게 그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게 드러날 텐데 왜 우리는 이게 재판하느냐? 따라서 이제 그 8월 달에 KH그룹의 그 배상윤 회장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이제 그 피보다 더 진한 물이다. 둘이가 이제 그 대북 사업을 했는데 배상윤 회장이 그 외국에서 뭐라 했냐면 8월 달에 들어온다. 근데 그 기자회견 해가지고 쌍방울이 그 북한에 800만 불 준 거는 쌍방울이 그 자기 사업을 위한 거지 이재명이나 경기도와 무관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이가 그 KH의 배상윤 회장 말을 인용해서 우리도 이 재판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재판 중단은 안 되고 9월 9일 날 이화영하고 이제 그 김성태 회장만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이제 그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이게 두 명 재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은 자기 그 북한에 돈 준 게 이재명과 경기도 대납이다.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화영이는 이미 그 경기도와 이재명 방북비록에 800만 불 줬다는 게 외국환 관리법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따라서 이제 그 두 명은 할 게 없어요. 결국 이제 이번 사건은 제3자 뇌물죄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대북 송금 사건은 제3자 뇌물죄다. 뇌물죄란 건 뭐냐?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부정한 이익을 받는데 직접 받으면 이게 직접 뇌물, 제3자한테 주면 제3자 뇌물인데 문제는 이게 제3자 뇌물은 자기가 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 요건이 추가되는 게 바로 부정한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쌍방울 그룹에서 이재명이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인 북한에 돈을 준 이런 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라는 거는 항상 직무 관련성, 권한이 있는 이자가 뇌물 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범이 이재명의 뇌물죄죠. 한마디로. 그게 이화영이는 그냥 공범으로 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범으로.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은 뇌물을 이제 그 필요적고 뭐 주고받고 하잖아요. 뇌물을 공여죄가 김성태고, 그 다음에 뇌물 수수죄가 이재명입니다. 필요적 공범이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이재명이가 없으면 제3자 뇌물죄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이화영하고 김성태 회장만 재판해봤자 과연 이게 그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나? 왜?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안 했는데 두 명만 가지고 이게 그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가 되니까 이화영이가 공범이다.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도 뇌물 공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그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걸 판단 안 하고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가 되어야 이화영이가 공범이 되잖아.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도 공여죄가 되잖아, 뇌물. 그래야 되잖아요. 뇌물죄라는 게 한쪽만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이화영이는 공범인데, 그냥 심부름한. 그래서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제 그 법원에서 뭐 이화영과 김성태 회장까지 다 중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시효는 하는데 과연 이게 그 이화영과 김성태만 선고를 하겠느냐?
결국에 그 선고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재판하는 신용만 쭉 하다가 나중에 그 재판이 끝나도 나중에 이재명과 같이 선고할게. 이런 식으로 또 이화영과 김성태 회장까지도 선고기를 추후에 지정하는 이런 게 결정이 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이화영과 김성태만 선고하면 그러면 이재명이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처럼 이재명에게 뇌물죄 성립하니까 이화영도 유죄다. 또 김성태도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냥 이재명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자기 재판도 안 받았는데 유죄다. 이것도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대장동의 정진상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에 이화영과 김성태도 재판 진행하는 신용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고는 못하고 선고기일은 이제 이재명과 같이 선고합니다. 이러면서 사후에 추정합니다.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재판이 다 올스톱된 거하고 똑같다. 형식적으로는 이재명 재판만 연기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분리 선고가 안 된다면 그러면 모든 재판이 중단된 것과 똑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이 완전히 이재명 독재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이런 치욕스러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아무리 봐도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결입니다. 왜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수가 없잖아.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그러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도 대통령만 되면 아무런 수사나 기소 못하면 그러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은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은 수사를 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잖아. 근데 아무 수사 재판을 못하면 어떻게 끌어내리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옛날에 뭐 살인사건이나 강간사건 이런 게 엄청난 게 발견돼도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까? 옛날에 살인사건 재판 진행하던 것도 예를 들어 요즘 인천의 송도의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사제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게 엄청난 범행을 저질러 가지고 재판하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재판 올스톱 되는 겁니까? 논리가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논리 아닙니까? 대통령의 특권이란 건 왜 주냐? 이게 딱 법에 제가 입법 취지 저는 법. 우리나라의 헌법 처음 만들 때부터 대통령의 특권이 있었는데 그 헌법의 입법 취지를 보니까 뭐냐?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계속에 수사되거나 고소고발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원활하게 불가능하잖아.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아니다 막 고소하고 수사하고 하면 대통령 직무가 안 되니 그래서 대통령의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한 행위는 수사 기소를 원칙은 안 한다. 내란죄 외환죄 빼고 이게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는요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김현지하고 성추문이 있다. 성추행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거 범행이잖아. 이런 거 조사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재직 중에 어떤 여성을 강간해버렸다. 그걸 소추특권 줄 이유가 뭐 있죠? 아니, 대통령이 강간하는 게 대통령의 직무냐고. 대통령이 재직 중에 총으로 아들을 쏴 죽였다. 이번에 송도 사건처럼. 그러면 대통령도 잡아야지. 대통령이 뭔데? 아무거나 특권이야?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직무와 관련했을 때 고소고발이 남용되면 이거는 직무가 안 되니 그래서 특권을 둔 거지. 대통령이 일반 살인을 했다, 강간을 했다. 그러면 왜 그 특권을 줍니까? 이유가 뭐냐고. 특권을 주는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사람 죽이도 되고 아무나 강간해도 되고 지 맘대로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면책 준 게 아니잖아. 국민의 63%가 대통령은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게 출구조사, 여론조사 아닙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저는 공언한 대로요. 이제 이재명이 5개 재판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본격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지금 국민의힘하고 저 제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니까 어떻게 미리 저 상위에서라도 후보들하고도 정동영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뭐 제가 한동훈 안철수는 안 만나니까 상위에서 이분들도 재판 중단에 붕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이거 경선 중이더라도 이것도 경선 운동입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군다나 대북 송금은 유엔과 미국 제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모스탄 대사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바로 김문수 후보 측과 장동영 후보,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출마 안 했지만 나경원 후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주진우 의원부터 해서 국민의힘하고 상의해서 먼저 서명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 허영 교수님 필두로 여러 데 헌법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이번 탄핵에서도 우파. 그것도 제가 상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한변도 있고 또 우리 도태우 변호사도 있고 모든 제가 학계, 법조계, 정당 다 자유통일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다 연대해보고요. 저 이준석이도 한번 타진해보려고 그래. 이준석이도 같이 동조할 거냐. 재판 중단되면 안 된다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거냐 한번 물어보고 그거는 연대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도 한번 대답해보세요. 한동훈도 재판이 중단된다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대표 재판이 중단되는 게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이재명 재판 중단. 설마 이것까지 타당하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반 이재명 세력이 연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 세력까지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이재명 재판 진행해라. 이거야말로 국민의 63%가 원한 이재명 재판 진행해라. 이걸 끝까지 한번 제가 운동을 오늘부터 한번 실행에 옮겨보고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유튜브나 또 오늘 제가 YTN 라디오도 하고 왔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끝까지 한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국민 대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앞장서서 2천만 명 서명운동 약속한 대로 한 분에게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